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어제 민주당은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해서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가 일어났던 강릉 공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최초 해명과 국감장에서도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뇌부의 발언들이 나오자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그 낙탄 현장을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해당 지휘관은 절차와 규정을 이유로 의원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관문에 쇠사슬까지 걸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김병주 의원은 현장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차관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취재진 앞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막는 것이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사일 낙탄 사고를 은폐,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심한 안보 공백 상황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다. 자,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부대 인근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골프장에 추락했다는 군의 발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동영상이 찍힌 곳을 현장과 교차 확인한 바 골프장 페어웨이가 아니라 군생활관 유류창고 인근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폭발과 화재가 없었고 본체가 1분 정도 소화되고 말았다고 했는데 실제 목격자들은 화염이 수십 미터 규모였고 지속시간도 10분 이상이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보고받지도 않았고 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작전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시설 피해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군은 화재도 폭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그 최초 해명도 이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얘네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사니?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증거인멸을 다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수한 거짓말을 또 해대겠죠. 이거 천안함 됩니다. 이거.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일 23시에 한 발을 쐈는데 그게 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않은 채 2시간 후인 5일 01시에 4발을 막 쐈던 겁니다. 분명히 오류가 또 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민간인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곧바로 4발을 쐈던 그 결정!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그놈이 미친놈이다. 윤석열이 했는지 윤석열은 자고 김태효가 대신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생명을 우선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미쳤는데 군도 미쳤다. 오늘 국힘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리면서 이준석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준석은 당대표 복귀는 물론 차기 총선에 공천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은 막말로 이준석을 추가 징계했다면 막말을 했던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안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준석을 위로하기 위한 발언인 동시에 당권 경쟁을 위한 포석입니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반윤 세력을 규합해서 권토 중래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국힘 상황이야 둘로 나뉘어서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엄청나게 싸우고 난리가 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박순찬 화백이 일단락된 이준석 논란을 정리하는 만평과 명문을 올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양두구팽이다. 그러니까 양두구육과 토사구팽의 신조어입니다. 그 뜻은 사기를 쳐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필히 그 자신도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글은 제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준석이 말한 양두구육이란 말은 윤석열이 개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본인도 얘기했지만 사기꾼이 맞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성을 했으니까 좋은 사기꾼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기를 안 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또 사기칠 인물로 누구에게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오세훈, 박형준, 원희룡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마키아벨리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거고 이들의 DNA가 기만입니다. 언제나 기만할 준비가 돼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기꾼은 팽당한다. 양두구팽 라스와사. 윤석열의 욕설 논란 이후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윤석열 일정을 촬영할 때 현장음을 녹취하지 말라는 등의 보도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국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소리는 기본이다. 현장음 없으면 그 영상은 죽은 영상이다. 그리고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들의 발언도 우리가 따야 되는데 누가 언제 얼마나 말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현장음을 항상 늘 담아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취재 자체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끝내 이 방침을 철회합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 모르니까 현장음을 담지 말라고? 정말. 자,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이 자신이 고치겠다. 더 이상 내가 그런 욕설 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 논란이 재발되거나 확산되지 않게 해! 라는 지시만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어쩌겠습니까? 기자들한테 현장음 담지 말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왕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쥐가 버릇을 고치면 되는데 이게 왕이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너희들이 고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제보자 X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버스가 제보자 X의 구속영장을 확보해서 봤더니만 그 사유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윤우진이 이철 신라젠 대표에게 석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라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제보자 X는 MBC 기자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구속영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윤 전 서장이 수사무마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윤우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던 것이고 그걸 또 법원이 받아줬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 X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세상이 알지도 못했는데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을 한 겁니다. 이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까지 갔던 그 사건, 침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마치겠습니다.